한국에서 30대 중반이나 되는 배우들이 전력으로 로맨스 드라마를 찍고 있고 그게 내가 느끼기에는 조금 부끄럽다. 이 말은 얼마 전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스다 마사키라는 일본 배우가 내뱉은 망언입니다. 발언의 주인공인 스다 마사키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배우 중 한 명으로 주로 20대 훈남 꽃미남 역을 맡아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그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인 나카이 마사히로가 한국의 러브스토리는 모두 좋아하는데 왜 일본의 러브스토리는 안 보는 걸까라고 묻는 질문에 대뜸 한국의 배우들을 깎아내리며 저격한 것인데요. 일본의 스태프들과 연출진이 한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어떻게든 일본의 드라마를 포장하려 애를 썼죠. 사실 오징어 게임, 지옥과 같은 큼직큼직한 넷플릭스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제작된 K-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세계가 인정하는 한류의 인기를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었죠. 일본 특유의 빙빙 돌려 말하기 화법을 시전했지만 그 밑에 깔린 한국에 대한 질투심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질투심은 과거에도 방송에서 드러난 적이 있었는데요. 논란의 장면은 블랙핑크 로제와 윤여정 배우를 소개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일본 리온TV의 정보 프로그램인 스키리에서 MC가 블랙핑크 로제를 아시아계 가수 로제씨, 윤여정 배우를 아시아계 배우 윤여정씨라고 소개한 건데요. 블랙핑크 로제와 윤여정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국이라는 국적을 숨기고 아시아계라고 표현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게다가 로제가 인터뷰를 한국어로 하는 영상을 보고 한 패널이 한국인이었구나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려 더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극우 성향의 백인 패널도 참석했는데 그가 블랙핑크 로제의 무대를 보고 노래 실력도 너무 대단하고 영어 발음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등 모든 게 완벽하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을 만하다라고 극찬하자 MC는 처음부터 세계를 노렸으니 그렇죠라고 대답하기도 했죠. 일본에서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 연예인들을 볼 때마다 처음부터 세계를 노리고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자주 하며 자기 위안을 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누구보다 세계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일본의 이런 발언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폄하하는 심포도 이야기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게다가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해지자 이들은 한국 드라마가 일본의 작품을 표절했다고 우기기도 했는데요. 특히 일본이 자신들의 작품을 베꼈다며 거세게 반발했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대응행을 이어가며 한국 컨텐츠의 저력을 보여주었던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일본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와 비슷하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들은 모두 일본에서 유래했다며 원조설을 주장한 것이죠. 일본 매체 현대 비즈니스는 일본에는 이미 인간의 목숨이 걸린 게임을 소재로 하는 장르의 작품이 많이 있기에 일본인에게 오징어 게임은 새로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징어 게임의 유행이 한국에 의해 조작된 것 아니냐라는 음모론까지 펼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류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질투한 나머지 한류가 한국의 국책 사업이라는 말을 자주 해왔었는데 세계적인 인기를 어떻게 한 나라가 주도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사고방식이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사실 일본이 이렇게 한류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반응인데요. 겉으로 한류를 싫어하고 한국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조차 한국의 컨텐츠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콘텐츠가 일본 넷플릭스 인기 순위 상위 10위를 모두 차지하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푹 빠진 일본인들의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때 일본 넷플릭스 차트 1위를 차지한 건 얼마 전 종영한 SBS 월화 드라마 그의 우리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불가사리 3위를 차지했고 고요의 바다는 5위에 랭크되었죠. 비교적 최신작들이 상위권에 랭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믿고 보는 한국 작품이라며 방영되는 동시에 정주행을 달리는 모습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특이하게도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도 다수가 상위권에 랭크됐는데요. 솔로지옥이 2위, 돌싱글즈가 4위, 나는 솔로가 8위, 뭉쳐야 산다가 10위를 차지하며 예능까지 한국 콘텐츠가 일본을 접수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한국 콘텐츠들이 큰 인기를 끌다 보니 시류를 읽은 일본 넷플릭스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한국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운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광고의 제목은 왜 나는 한국 드라마에 빠졌을까였는데요. 광고 속 장면에는 오징어 게임, 빈센조,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인기 한국 드라마가 등장하고 한국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재치 있게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류가 급속도로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가면서 일본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특히 그동안 일본 문화가 꽉 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태국 시장에서 한류 붐이 일면서 그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이코노미스트는 태국에서 한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다. 일본에서 더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태국에서 애니메이션 이외의 일본 콘텐츠가 누리던 인기는 한류에 잠식된 지 오래다. 일본 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라는 건 일본인들만의 착각이다라며 냉철한 지적을 내놓았는데요. 해당 기사는 1000개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최고라는 자부심에만 빠져 있다가 일본 문화가 직면한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일본 이코노미스트는 한 발 더 나아가 한류에 대한 오해도 언급했는데요. 일본에서 한류가 장기적으로 인기를 끌자 일본 혐한 내수익들은 세계적인 한류 열풍의 열등감으로 인해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이자 블로그 같은 일본 웹을 통해 한류는 한국 국가 예산을 통한 국책 사업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론에 대해 일본 이코노미스트가 대신 나서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겁니다. 물론 일본인들의 심리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완곡한 말투로 돌려 말했지만 그 밑에 깔린 메시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였죠.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계 대형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말을 빌어 한국 기획사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을 듣는다. 한류 인기의 비결은 결국 민간 기업과 아이돌의 노력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국가 주도의 쿨재팬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한국도 그런 줄 알았던 모양인데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 이 경우를 두고 하는 말 같네요. 심지어 그렇게 국가가 주도해서 쿨재팬 기구까지 출범시키고 엄청난 투자를 단행했지만 빚더미만 떠안고 일본 문화는 아직도 맥을 못 추고 있죠. 열등감에 눈이 흐려져 한류의 성공 요인을 잘못 분석했기 때문에 나온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기자가 현재 한류붐 현상을 취재하고 쓴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뉴욕을 석권, 서브컬처로 내몰린 일본의 역습은이라는 제목의 칼럼 역시 일본 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칼럼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뿐만이 아니라 K-팝 등도 꿋꿋이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한류붐은 해마다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고 일본의 그림자는 옅어져 갈 뿐이다. 필자도 미국에 거주한 지 20년 이상이 되었지만 미국에서 아시아 문화가 이렇게까지 널리 수용되는 것을 보는 건 처음이다. 게다가 그 대부분이 한국에서 비롯된 것이다. 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라디오에서 한국어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가전제품 대리점에 가면 삼성의 스마트폰이나 LG의 텔레비전이 무수히 많이 즐비해 있고 온거리에서는 현대, 기아의 자동차를 많이 보게 되었다. 확실히 한류붐으로 미국에서 일본 문화에 대한 주목도는 내려갔을지도 모르지만 애니, 코스프레, 닌자 등의 일본어는 일상 회화 속에서 자주 사용되고 지방 슈퍼에 가면 초밥이 놓여있는 것이 흔하고 이미 미국 사회의 일상 속에 정착한 걸지도 모른다. 한국과 일본이라 하면 아무래도 경쟁 상대로 인식되기 쉽지만 아시아계 주민에 대한 증오 범죄가 급증하는 현재 이러한 한류붐이 필자와 같은 미국에서 생활하는 아시아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국의 인기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글에서도 어떻게든 은근슬쩍 일본에 대한 자랑을 끼워 넣으며 자기 위안을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질투에도 아랑곳않고 한국 콘텐츠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한 넷플릭스 관계자는 한국은 콘텐츠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손에 꼽히는 스토리텔링 강국이라고 극찬을 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도 전 세계의 한국의 콘텐츠가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